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사실 어제 하락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으나 한국인의 코인 리플이 크게 올랐다가 어제 한 10% 정도 떨어진 관계로 다시 민심이 흉흉해지고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 하락의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주인공은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업비트 일본 기준으로 2.5% 정도 하락했네요. 여기 차트에서 보면 요거 별로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XRP가 68% 기가 막히게 상승을 하다가 10% 정도 하락을 한 관계로 분위기가 싹 꺼졌는데요. 저는 하락의 원인을 비트코인에서 찾아야지 리플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2.5% 떨어지면 메이저 코인들 몇 프로 떨어지나요? 통상 5에서 10% 정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XRP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10% 정도 빠지는 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한국 최애 코인이죠. 우리 모든 언론들은 이제 리플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을요. 리플이 10% 정도 하락하니까요. 언론이 정말 싸늘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승소다, 이겼다 난리가 났는데요. 7월 15일자 한번 기사 소개해 드려 볼게요. 리플 가격 모멘텀 하루 만에 사라졌나? 좋은 상승 모멘텀이 하루 만에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SEC의 항소 가능성. 당연히 SEC는 항소를 하겠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프로그래밍 방식 및 기타 판매와 관련된 지방 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거다. SEC가 항소하면 SEC가 이길 거다. 리플이 질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리플은 슈레딩거의 똥코인이다. 똥코인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패할 것 역시나 저주를 하고 있고요. XRP의 법적 상태가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중첩이란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슨 반인 반수냐? 1차 판매 때는 증권이고 2차 판매 때는 증권이 아니고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요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똥코인이다 하면서 어떠한 칼럼 리스트가 굉장히 안 좋은 비관적인 관점을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리플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기보단 비트코인이 2.5% 빠졌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리플이 같이 덩달아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를 일단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 분위기가 비트코인이 너무 좋았죠. 왜냐? 현물 ETF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의 일부 승소까지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이제 좋은 꼴 못 보는 그들이라 하면 이제 SEC, IMF, BIS, 월드뱅크 이런 분들이죠. 그들의 이제 잔칫날 찬물 뿌리기, 재뿌리기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연장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차분 그 증거들을 심증입니다. 물증은 아니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엘시 크립토란 분이 루머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Bitcoin is dumping. 비트코인 팔고 있다. Because SEC lost against XRP. SEC가 XRP에게 졌기 때문에 take revenge. They decide to sell millions worth of Bitcoin. 밀리언 비트코인을 이제 팔고 있다. 복수하려고 이제 XRP에게 복수하려고. They seized from Silk Road founder. 실크로드 이제 그 마약 사이트 있죠. 거기서 뺏은 걸 가지고 이제 덤핑을 시키고 있다. 소스는 Trust me bro. 나를 믿어라 형제들이요. 이런 재밌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단순 사실 이렇게 잔칫날 좋은 분위기로 갈 때마다 이런 찬물 뿌리기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첫 번째 심증. 며칠 전에 제가 영상 올렸었죠. CPI 발표 때마다 비트코인은 퍼드가 나온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CPI 발표 때마다 주식은 파티를 했습니다. 올해 내내 그랬어요. 매월. 근데 비트코인은 퍼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CPI 발표 항상 좋게 나왔습니다. 마치 만들어진 듯한 숫자가 계속 예측보다 0.1 또는 0.2씩 계속 좋게 나왔거든요. 1월 것만 빼고요. 요건 근데 작년 12월 수치니까 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잡힌다고 발표가 매월 나오니까 주식은 파티를 계속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제가 차트에서 날짜 다 찍어가지고 그때 소개를 해드렸죠. 비트코인은요, 안 올라요. 이 기대감에 CPI가 낮게 나온다는 기대감에 올랐다가 CPI가 발표되자마자 확 꺾입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다 그랬어요. 제가 다 기사 타이틀 제목까지 다 찾아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CPI 발표만 하면 주가는 오르는데 코인은 떨어진다. 그리고 심지어 3월 14일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9,800개인가 팔았었죠. CPI 딱 발표 날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좋은 CPI 수치 나올 때마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팔거나 혹은 지갑이동이란 거는 이제 파는 걸 전제로 거래소로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CPI 하락에도 비트코인 좋을 거 없잖아. 지금 미국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넘어와라. 여긴 파티 중이다. CPI 좋게 나와봤자 니네들 뭐 좋을 일 없잖아. 별거 없는데 왜 거기 남아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말씀드렸죠. 우연일까요? 발표할 때마다 이런 거. 첫 번째 심증. 그때 안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밤낮으로 미국 정부가요, 비트코인 나르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7월 13일, 12일 것만 가져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 압수한 8,200개를 코인베이스로 입금을 했다. 또 바이낸스로 158개 입금했다. 또 9,825개 복수 주소로 쪼개가지고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이렇게 나누고 있다. 또 뭐 3억 불 비트코인 이동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정부가요, 실크로드한테 이제 받은 걸 압류를 했어요.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갖고 있다가 팔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막 여기 나르고 저기 나르고, 이게요,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또 CPI 때 우연하게 이게 발표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요, 그냥 팔면 분할 매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심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글 쓸 때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21년 9월 얘기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 채택 했으니까요, 잔칫날이죠. 그 첫날에 이제 IMF가 무슨 찬물을 뿌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화폐된 비트코인 첫날 어땠을까? 9월 7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21년도에요. 일단 IMF가 1000여 명의 비트코인 반대 시위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요, 비트코인이 뭔지 알아야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1000여 명이 반대를 할까요? 그래서 저는 IMF가 돈을 주고 심어둔 시위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법정화폐 채택 첫날이니까 당연히 재 뿌려야죠. 찬물 뿌려야죠. 갑자기 공식화폐 도입 땅땅 하니까 한때 비트코인이 최대 17%까지 폭락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알트코인들은 박살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IMF가 당연히 저주를 해야겠죠. 뭐 이러저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세계은행도 통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무디스도 한마디 해야죠. 뭐 흔들릴 수 있다고 하면서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겠죠. 잔칫날 재 뿌리는 거. 증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심증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예전에 글 쓸 때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네요. 21년 12월 4일 얘기입니다. 이제 차트상으로 요때도 꽤 음봉이 한 10%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 이제 빔이라고 할까요? 법정화폐 채택하니까 그들이 이제 뭐 덤핑을 시킨 것 같고요. 요때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뭐 비트코인 올더타임 기록하고 파티 날이었습니다. 근데 요때 음봉은요, 마이너스 비트코인이 17%까지 갔어요. 정말 좀 저도 무서웠던 기억이 나고요. 이 폭락의 원인,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요, 기사를 도배했던 게 오미크론 때문이라 했습니다. 요때 엄청 이제 코로나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종 나왔다 하면서 이제 폭락했다. 그리고 코로나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겠죠. 근데요, 21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달러를 그렇게 찍었으니까 당연히 초인플레 국가들이 뭐 나이지리아, 터키, 뭐 베네수엘라 등등 엄청 나왔겠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합법화한다. 그리고 여기도 이미 뭐 한 30%인가요? 전 국민이 비트코인 뭐 사고 굉장히 비트코인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터키도 리라 폭락으로 비트코인 테더 투자 열풍 엄청 좋아했고요.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의 이제 대표 국가죠. 그래서 이 항공사가 비트코인 결제 받는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마저 이제 법정 앞에 채택했으니까 따라가야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22년 4월에 이제 법정 앞에 비트코인을 채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들불 번지듯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파티 때 재 뿌려야죠. 그래서 그들이 BTC 인플레 해지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요때 덤핑을 한 게 아닌가 심증입니다. 물증은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겹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레 주장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죠. 일단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JP모건이 최근에 7월 15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 법원의 리플 승소 판결 가상자산 업계의 승리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은 얘기해도 JP모건이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튤립이다, 사기다, 거의 10년 가까이를 주구장창 외쳤던 분이, 근데 몰래 뒤로는 JP코인 이미 만들어 놨죠. 쓰기는 싫어서 안 쓰고는 있지만 이미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사기라는 분들이 이제 손가락 하나 얹었네요. 그리고 블랙락 CEO 이분도요, JP모건 못지않게 비트코인 악평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레리핑크 최근에 현물 ETF 계속 이제 좋은 발언 하다가 급기야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 모든 단일 통화 능가할 것. 야, 이건 좀 센 발언 아닌가요? 모든 통화를 능가한답니다. 달러도 이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IMF 예전에 소개해 드렸죠. 6월 23일자로 암호화폐 금지는 장기적으로 비효과적이다. 정말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때려잡기로 유명했던, 비트코인 싫어했던 분이 이제는 말을 바꿨죠. 자, 보시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정말 얼마나 많이 안 된다, 죽는다 소리 들었나요? 근데 지금 안 된다는 분들 말 바뀌는 거 보이시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야 할 산은 많아요. SEC 항소도 받아줘야 되고, 신규 코인 관련 법도 이제 만들고, 규제 기관도 따로 지정이 돼야겠죠. SEC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기관들의 비증권 매수용 우회로도 만들어야겠죠. 기관들한테도 팔아야겠지만, 할 건 엄청 많은데요. 중요한 건 3년간 뭉갰던 규제의 방향이 드디어 제시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란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잘 될 부분을 찾을지 안 될 부분을 쳐다볼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선택 당연히 잘 하셔야겠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